누구를 만나든 네 가지는 반드시 속여라. 그래야 그 사람이 평생 내 편이 된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속인다는 말은 배신하라는 뜻이 아니다. 나는 인간관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절제와 지혜의 비밀을 속인다는 역설적인 비유로 표현한다. 첫째, 내 건강을 속여야 한다. 너의 힘과 젊음을 과시하면 사람들은 반드시 너의 힘을 이용하려 든다. 그러나 몸이 약한 듯, 힘이 없는 듯 낮추어 보이면 오히려 그 빈자리를 채워주려는 사람이 생긴다. 강한 자 옆에는 경쟁자가 몰리지만 약한 자 옆에는 동지가 모이는 법이다. 나는 젊은 날 사꾼으로 일할 때도 절대 나는 뭐든 할 수 있다. 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일하며 내 몸을 아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오히려 나에게 일을 맡기고 믿음을 쌓았다. 둘째, 내 돈을 속여야 한다. 돈이 많다고 떠벌리면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내 돈을 탐한다. 돈이 없다고 해야 오히려 진짜 마음으로 다가오는 이가 남는다. 내가 장사를 처음 시작했을 때도 늘 빈손인 척했다. 그러나 속으로는 돈의 흐름을 누구보다 치밀하게 읽고 있었다. 겉은 허술해 보여도 속은 단단한 사람, 바로 내가 되기를 원했다. 이 두 가지만 들어도 마음이 복잡해지는 사람이 많을 거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가진 것을 과시하며 살아왔기 때문이다. 젊을 때는 힘을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며 그것이 내 존재의 증거라고 믿었으니까. 그러나 나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 과시하지 않고 숨겼다. 그리고 그 숨김 속에서 진짜 사람, 참된 사람을 걸러냈다. 나는 지금 묻고 싶다. 당신은 지금 누구 앞에서 당신을 드러내고 누구 앞에서 당신을 숨기고 있는가? 이 질문이야말로 내가 남긴 가장 큰 인간관계의 시험이다. 셋째, 사람을 속여라. 이 말은 결코 거짓으로 기만하라는 뜻이 아니다. 내가 말하는 사람을 속이라는 뜻은 곧 사람을 다 알았다며 쉽게 사람을 믿지 말라는 교훈이다. 우리는 종종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쉽게 단정한다. 저 사람은 성실해 보인다. 저 사람은 믿을만하다라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보면 정반대의 경우가 허다하다. 나는 젊은 시절 수없이 사람을 잃어보았고 배신도 많이 당했다. 그래서 깨달았다. 사람의 속마음은 결코 바닥까지 다 알 수 없다. 그러니 안다고 믿는 순간 그때부터 속는 것이다. 나는 사람을 볼 때 항상 한 발 물러섰다. 절대 이 사람은 내 편이다. 라는 말을 성급히 하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행동으로 보여줄 때까지 기다렸다. 말보다 행동, 약속보다 실천, 그것이 사람을 평가하는 진짜 잣대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가르쳤다. 사람을 속여라. 겉으로는 다 믿는 듯 보여도 속으로는 늘 거리를 두어라. 이 거리는 의심이 아니라 지혜로운 간격이다. 거리를 두어야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스스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넷째, 내 마음을 속여라. 우리는 흔히 감정을 곧장 드러내며 살아간다.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그러나 인간관계에서 마음을 그대로 내보이는 순간 그것은 약점이 된다. 나는 사업가로서 수많은 협상을 했다. 그때마다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 애썼다. 웃을 때도 속으로는 계산했고 화가 날 때도 표정을 숨겼다. 내가 속으로 불편해도 겉으로 웃을 수 있는 사람, 그가 결국 이긴다. 이것이 나의 철칙이었다. 마음을 속인다는 것은 거짓 미소가 아니다. 분노를 삼킬 줄 아는 인내, 조급함을 숨길 줄 아는 여유, 두려움을 드러내지 않는 강단이다. 이 네 가지를 속일 줄 알면 상대방은 오히려 평생 내 편이 된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강한 자에게 끌리지만 약한 자의 마음을 지켜주는 이에게 충성을 다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나는 다시 묻고 싶다. 나는 지금 나의 건강을, 나의 돈을, 나의 사람 보는 눈을, 그리고 나의 마음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가? 혹시 모든 것을 과시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 겉으로는 속이는 듯 보이나 사실은 지혜롭게 감추고 있는가? 이런 네 가지 뿔이 나의 삶을 지탱하다. 나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 이런 네 가지 원칙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실제로 내 인생을 지탱해왔던 강력한 뿌리이자 신념이었다.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난 나는
언제나 굶주림과 싸워야 했다. 어린 나이에 집을 떠나 북청장터에서 쌀가게 점원으로 일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곳에서 나는 돈을 다루는 법을 배웠다. 그러나 나는 절대 돈을 잘 안다는 티를 내지 않았다. 겉으로는 평범한 일꾼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장부를 꿰뚫고 이익의 흐름을 정확히 계산했다. 이것이 바로 돈을 속이는 철학의 실제의 내 모습이었다. 또한 나는 사람을 볼 때 언제나 신중했다. 한 번은 동업을 제안해온 이가 있었다. 겉으로는 성실해 보였지만 나는 끝까지 거리를 두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이 다른 이들을 속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을 때 나는 더 큰 피해를 피하고 막을 수 있었다. 만약 그때 성급히 마음을 열었다면 내 삶은 전혀 다른 고통스러운 길로 흘러갔을지 모른다. 이런 나의 철칙은 결코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들에게 속지 않기 위해 나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최고의 처신이었다. 마음 역시 그랬다. 현대건설을 세우고 거대한 프로젝트에 도전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의 반대와 비웃음이 쏟아졌다. 저게 되겠느냐? 저건 미친 짓이다. 그럴 때마다 나는 겉으로는 호탕하게 웃었다. 속으로는 수십 번 무너질 뻔했지만 단 한 번도 그 불안을 드러내지 않았다. 만약 그 약한 마음을 보였다면 직원들의 사기는 무너지고 협력자들은 떠났을 거다. 마음을 속였기에 끝까지 버틸 수 있었다. 이쯤 되면 당신들도 알 수 있다. 내가 말한 속인다는 것은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나를 지키는 갑옷이었다. 다시 강조한다. 건강을 속여야 내 힘을 이용당하지 않는다. 돈을 속여야 진짜 인연을 구별할 수 있다. 사람을 속여야 내 마음에 상처 입지 않는다. 마음을 속여야 내 의지가 꺾이지 않는다. 나는 스스로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나를 쓰러뜨리려 한다. 하지만 내가 먼저 내 약점을 드러내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 나는 늘 말했다. 젊었을 때는 몸이 이끄는 대로 마음이 따라가지만 늙어서는 마음이 이끄는 대로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 내가 왜 네 가지 중 첫째로 건강을 꼽았는지 여기서 알 수 있을 거다. 첫 번째, 건강의 철학. 젊은 시절 나는 누구보다 몸으로 부딪혔다. 몸으로 힘쓰는 것은 누구보다도 자신 있었던 나였다. 새벽부터 밤까지 삽을 들고 땀을 쏟아냈다. 안 되면 되게 하라는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나의 강한 체력에서 비롯된 행동 철학이었다. 하지만 세월은 누구도 비켜가지 않는다. 그토록 강철 같던 나도 노년이 되더니 무릎이 시리고 손이 떨렸다. 나는 그때서야 깨달았다. 의지로는 세상을 밀어붙일 수 있어도 몸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진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래서 나는 후배들에게 충고하곤 했다. 젊을 때 건강을 잃으면 돈이 있어도 소용없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젊음의 체력은 다시 사올 수 없다. 건강을 속인다는 말은 내 몸을 과시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하다. 나는 튼튼하다. 나는 누구보다 강하다고 드러내면 세상은 그 힘을 소모시키려 달려든다. 반대로 몸을 낮추고 겸손하게 감추면 사람들은 오히려 너를 지켜주려 한다. 두 번째, 가족의 철학. 내 인생에서 두 번째 뿌리는 바로 가족이었다. 나는 젊은 날부터 치열하게 일했고 늘 성공만을 쫓았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뒤돌아보니 가장 오래 남아준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닌 가족이었다. 나는 일찍이 알았다. 가족이란 짐이 아니라 내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것을. 나는 훗날 기업을 키우면서도 늘 가족을 근본으로 삼았다. 직원들을 대할 때조차 이 사람은 내 동생, 내 자식과 다르지 않다는 마음을 품었다. 그래서 현대의 모토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가족적 결속이라는 뿌리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나의 가장 큰 성공이 집에 들어와 웃을 얼굴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나? 가족을 속인다는 말은 곧 가족 앞에서는 강해 보여야 한다는 뜻이기도 했다.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 앞에서 약한 모습을 내보이지 않으려 했다.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는 아버지, 남편, 형의 책임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세 번째, 사람의 철학. 내가 꼽은 세 번째 뿌리는 바로 사람을 보는 눈이다.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을 잘못 보면 평생 고생한다. 젊은 날 나는 사람을 믿었다가 번번이 배신당했다. 동업자가 자금을 빼돌리고 믿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등을 돌렸다. 그러나 그때마다 나는 원망보다 배우기를 택했다. 사람을 볼 때는 반드시 말이 아니라 오직 행동으로 보라. 오늘은 내 곁에 있어도 내일 갑자기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나는 한 가지 철칙을 세웠다. 절대 성급히 사람을 내 편이라 단정하지 않는다. 시간 속에서 작은 약속을 지키는 모습 속에서 위기 속에서 드러나는 본색을 확인할 때까지 기다렸다. 그 인내가 나를 수많은 위기에서 살려주었다. 네 번째, 돈의 철학. 나의 마지막 뿌리는 바로 돈에 대한 태도였다. 나는 평생 돈을 쫓았지만 동시에 돈에 휘둘리지 않는 길을 걸었다. 나는 자주 이렇게 말했다. 돈은 흘러야 한다. 물이 고이면 썩듯이 돈도 흘러야 산다. 돈을 움켜쥐고 두려움에 떨면 결국 돈의 노예가 된다. 하지만 돈을 흘려보내고 사람과 기회를 위해 쓰면 돈은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 내가 큰 부자가 되어도 늘 검소하게 살았고 겉으로는 돈이 없는 듯 보였다. 심지어 외국 협상 자리에서도 지갑이 텅 빈 척 농담을 하곤 했다. 그것은 허세가 아니라 돈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나의 태도였다. 나는 돈 때문에 시작하면 반드시 돈 때문에 무너진다. 사람 때문에 시작하면 돈은 반드시 따라온다고 말했다. 돈을 속이라는 말은 결국 돈보다 큰 가치, 즉 가족, 신뢰, 도전, 사람을 품으라는 뜻이었다. 돈을 쫓지 마라. 그러기 위해서는 남들뿐만 아니라 돈에 대한 나의 마음을 숨겨야 한다. 심지어 돈에게도 돈에 대한 욕망을 감추어야 한다. 즉, 돈에 대한 이기적인 욕망을 버리고 돈 이상의 진실된 가치를 위해 쓸 때 반드시 돈이 따라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 네 가지 뿌리, 즉 건강, 가족, 사람, 돈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었다. 내 인생 속에서 이 네 가지는 서로 얽히고 서로를 지탱하며 커다란 기둥을 세웠다. 건강이 있어야 도전할 힘이 생긴다. 가족이 있어야 쓰러져도 다시 일어설 이유가 생긴다. 사람을 잘 보아야 도전이 배신으로 끝나지 않는다. 돈을 바로 보아야 성취가 욕심으로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한 번은 이런 말을 남겼다. 내가 평생 쌓아 올린 것이 다 무너져도 다시 세울 자신은 있다. 그러나 건강과 시간, 그리고 내 곁의 사람들만은 다시 얻을 수 없다. 내가 굳이 속여라는 강렬한 표현을 쓴 것은 겉과 속을 구분하여 잘 처신하라는 경고였다. 겉으로 다 드러내면 세상은 반드시 너를 이용한다. 건강을 자랑하면 그 힘을 이용하여 끌어내리려 하고, 돈을 자랑하면 그 재산을 노리려 하고, 사람을 다 안다고 믿으면 배신이 다가오고, 마음을 다 드러내면 반드시 약점과 무기가 되어 나에게 되돌아온다. 나는 이렇게 말했던 거다. 내가 모든 걸 다 내보이면 너를 지켜줄 건 아무것도 없다. 숨길 건 숨기고 감출 건 감춰라. 그럴 때 진짜 인연이 걸러지고 진정한 평생의 동지가 남는다. 겉으로 속여야만 속은 지킬 수 있다는 역설적인 인생의 진실이자 삶의 철학. 건강을 속여야 건강이 오래가고, 돈을 속여야 돈의 노예가 되지 않으며, 사람을 속여야 사람에게 속지 않고, 마음을 속여야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다. 이 네 가지 속임은 결국 겸손, 절제, 기다림, 인내라는 네 가지 덕목으로 우리 안에 뿌리내린다. 이것이 바로 내가 우리 후손들에게 남기고자 하는 가장 큰 유산이다. 나는 죽음을 앞두고도 두려움을 드러내지 않았다. 오히려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다. 나는 무에서 유를 만든 사람이다. 다시 태어난다 해도 똑같이 할 자신이 있다.